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빈출 및 적중 예상 문제 5-4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 어떤 것이죠?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고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시행하는 것, 심폐소생술입니다. 동력 조향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력 조향장치라는 것은 전기적이든 또는 유압으로든 핸들을 쉽게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동력 조향장치입니다. 그래서 조향력이 작아도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조향 조직이 신속하고 경쾌합니다. 오일펌프 구동 엔진 출력이 소비되지 않는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오일펌프를, 그렇죠. 오일펌프를 구동시키려면 엔진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비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일펌프를 구동시키려면 엔진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오일펌프 구동에 엔진의 출력이 일부 소비됩니다. 소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회전을 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좌회전할 때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할 수 없다. 틀렸죠?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심이다. 원래는 이 안에서 돌아야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심을 벗어나서 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중심이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좌회전했는데 이것을 돌아서 바깥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좌회전할 때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사망자가 2명 이상,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만 있을 경우는 6명 이상, 거기다가 전복사고와 화재가 발생한 사고, 이런 것이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고요. 중상자만 하면 6명 이상, 사망자만 하면 2명 이상,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 이것이 중대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대한 사고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뒤집힌 사고, 전복 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만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그 다음에 중상자만 발생한 사고는 중상자 6명. 이것이 중대한 사고로 이것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호 울타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켜주죠. 탑승자의 상해 및 자동차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킵니다. 곡선도로의 시거가 증가하여 교통상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이런 곡선도로가 있다면 시야의 거리죠.
이걸 확보되려면 여기에 갓길이 있는 경우에, 갓길이 있는 경우라야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겠죠. 예, 방호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시거가 확보된 건 아니에요. 갓길이 있으면 예, 이 시거가 여기까지 확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갓길에서. 그래서 이것은 갓길에 대한 설명이다. 갓길 또는 어깨길.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갓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차를 해야 할 시기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겨울철에 동결 방지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습니다. 세차해야 됩니다. 옥외에서 장시간 주차했다. 많이 더러워졌죠. 세차해야겠죠. 진흙 및 먼지, 새의 배설물, 벌레 등이 현저하게 붙어있다. 세차해야겠죠. 근데 단순히 국도를 주행했다. 국도 주행했다는 것만 가지고 꼭 세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주행한 경우는 특별히 세차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해안도로를 주행했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도는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후진 사고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에서 발생할 것, 후진하는 차량의 충돌의 피해자가 입은 후진 사고죠.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뒤에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 상당한 걸 후진하는 경우 후진 사고죠. 뒷차의 전방 주시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는 것, 이건 후진 사고가 아니죠. 추돌 사고죠. 예. 이렇게 들이받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진 사고가 아니라 뒤차가 앞차를 박는 거니까 추돌 사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버스 전용 차로가 이 중앙선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가로변 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가로변을 묻는 거죠. 예, 전용 차로 위반 차량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회전하려는 차도 여기 안으로 들어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위반 차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일 또는 출퇴근 시간대 등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든다. 틀렸죠. 제일 적게 드는 것이 가로변 전용 차로입니다. 중앙선 전용 차로만 해도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가로변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로 인한 비용이 많이가 아니라 적게 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저하되죠. 빨리 움직일수록 못 볼 확률이 많죠. 맞습니다. 운전면허 시력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틀렸죠. 동체 시력은 운전면허 시력 기준에는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체 시력도 정지 시력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맞죠?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동체 시력은 운전면허 시력 기준으로는 어떠다?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동 모터는 회전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스타트 모터, 세로 모터는 돼요. 그렇다면 뭐죠? 배터리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겠죠? 연료가 떨어졌는지 연료 유무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냉각수구층 이런 것들은. 시동 모터는 되는데 스타트 모터는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연료 유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 횡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도라든가 육교 등의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탔습니다. 지하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육교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건너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때는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지하도나 육교로 횡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런 경우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한테 지하도로 내려가십시오, 육교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통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도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누구?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은 지하도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운전기사가 아주 상냥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네,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형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무형성 맞죠? 네. 그때 이 차 안에 2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20명에게 동시에 미치게 되죠. 이게 동시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소멸하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절이. 소멸성입니다. 맞죠? 소유권. 20명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이것은 나에게만 한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무소유권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무소유권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분리대, 긴급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한다. 이건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뭐죠? 갓길이죠. 갓길 또는 어깨길. 예.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고 그래가지고 긴급자동차가 주행이 원활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이 갓길이 있을 때 이 갓길로 응급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죠. 긴급자동차가. 그래서 이것은 긴급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갓길 또는 어깨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안전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간보다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틀렸죠. 야간에는 속도를 주간보다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 3, 4는 맞는 지문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커브길 주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예,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와 발브레이크를 사용하셔서 줄이셔야 합니다. 커브길, 주행길.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브길 주행 시에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으면 뭘 한다?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죠.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한다. 자,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고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선이죠? 이미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죠. 저는 양보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 하려는 자동차는 이미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맞죠?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접근 차로에서는 전기 또는 지체로 인해 대기하는 자동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실제로 회전 교체에 진입하려고 보면 예, 들어와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많을 경우에는 약간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자동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접근 차로에서 정지 또는 지체로 인해 대기하는 자동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는 정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정답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뭐 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무슨 표시가 되겠죠? 주의 표지입니다. 예. 위험하니까 주의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뭐 하세요? 주의하세요. 주의 표지입니다. 자체 외장을 관리하는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볼게요. 젖은 걸레는 얼룩을 유발하므로 청소는 되도록 마른 걸레를 이용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요? 마른 걸레를 이용하면 뭐가 남죠? 예, 얼룩이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마른 걸레로 이용해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른 걸레는 얼룩이 남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지문이 되겠고 나머지 지문은 맞으니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체 오물이나 먼지를 마른 걸레로 닦으면 뭐가 납니다? 표면에 자국이 남는다. 그게 좋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CNG의 특징이 아닌 것은 CNG가 뭐죠? 압축 천연가스죠.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CNG 가스가 많죠. 압축 천연가스. 옥탄가가 낮고 쇠탄가는 높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거꾸로 됐죠? 옥탄가는 높고 쇠탄가는 낮습니다. 옥탄가가 높다. 라는 말은 뭐죠? 옥탄가가 높다. 어떻단 얘기죠? 노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탄가가 높아야 합니다. 낮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쇠탄가가 낮습니다. 저온 시동성이 우수하고요. CO2 배출량 적고 SO2 이산화황 배출량도 적습니다. 그런데 1번 옥탄가는 높고 쇠탄가는 낮습니다. 그래서 노킹의 확률이 적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계기판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죠? 적산전력계.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 메타기가 있나요? 없죠? 적산전력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죠. 공기압력계, 속도계, 회전계. 적산전력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기가스 색깔이 검은색일 경우에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검은색으로 나오는 경우와 배기가스가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은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연소 불량. 연소가 제대로 안 될 때입니다. 흰색으로 나올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오일이 흡수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흰색으로 나옵니다. 오일이 들어가 타면은. 그래서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탔다. 이때는 배기가스가 흰색입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됐다 그러면 오일이 새어 들어가죠. 연소실로. 이 경우도 흰색이 됩니다. 헤드 게스킷이 파손됐다. 이때도 오일이 새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도 흰색이 됩니다. 근데 에어 클리너가 막혔다. 그럼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죠. 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연료와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 연소가 되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검은색의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2번, 4번은 흰색이 나오게 돼요. 왜?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경우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쉬우면서도요. 그래서 자, 버스 전용 차로가 가로변에서 이제 중앙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가로변 상호 발동이 보장됩니다. 막지 않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가로변은 적은 비용이 들지만 중앙으로 이동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가 아니라 중앙 버스 전용 차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와 개선 용이 맞죠? 정기권 도입 등 효율적 운영체계 시행 용이 맞습니다. 종합적 도시교통계획 차원에서 운행 서비스 공급 가능 맞죠? 민간이 버스 노선 결정 및 운행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공급 비용을 최소화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버스 노선 결정과 운행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버스 노선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운임하고. 이거는 지자체가 하고. 운행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사인, 개인이 한다. 근데 노선 결정도 다 민간이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 결정하고 운임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자체가. 그리고 운행 서비스는 누가 한다고요? 민간, 개인이. 근데 버스 노선 결정과 운행 서비스를 다 민간이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버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버스 운전하시다 보면 급좌회전, 우회전, 급정거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승객들이 쏠려서 넘어지고 뒹굴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회전 하시면 안 되고 급정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승객 내부에서 차내에서 승객들이 다 뒹굴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나 급정거 등으로 인한 차내 승객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방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만 먼저 보겠습니다.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핸들을 지나치게 꺾거나 예각으로, 예각이랑 90도 미만의 각도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급차선 변경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근데 예각으로 꺾어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호 울타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정답 보죠.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어서 사고 시 고통연잡을 방지한다. 차가 고장나면 가다가 어디로 일단 빼죠? 갓길로 빼죠. 갓길로. 이거는 지금 갓길, 어깨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장차가 본선 차도, 이쪽 차도를 달리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디? 갓길로 빼가지고 잠시 주정차 한다는 거죠.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갓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승객의 욕구가 아닌 것은, 그냥 답은 그냥 보이죠. 사람은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죠. 이제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기를 바란다. 승객의 요구가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관심 받고 싶어하고 환영받고 싶어하고 편안히 싶어지고 기억되고 싶어지고 이제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B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BMS와 BIS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BMS는 주로 운행 관리 측면이에요. 운행 관리. BIS는 승객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I가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를 제공해 줘. 지금 차가 고객이 기다리시는 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다 뜨죠. 이게 BIS예요. 그거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기 승객에게 버스 운행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BIS예요. 지금 29번 차량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건 BIS예요. BMS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BMS예요. 운행 관리 측면, 관리. 매니지먼트.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관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승객에게 운행 상황 정보. 이것은 BIS, 인포메이션, BIS 정보 시스템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 피로, 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내가 운전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회사에 알려가지고 다른 운전기사를 투입해야겠죠? 맞습니다.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승차하려는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맞은가요? 틀린가요? 틀렸죠. 네. 장애인 보조견이, 즉 맹인 보조견과 함께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걔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장애인 보조견은 함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신분증의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맞죠? 틀린 것은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및 또 고양이 같은 걸 전용 운반 상자에 넣었다. 애완동물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운반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승차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맹인 보조견하고 탄다든지 또는 어떤 여자분이 고양이 운반 박스에 넣어가지고 강아지를 운반 박스에 넣어가지고 타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 신규 보수 수시 정기. 눈에 들어왔습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정기 교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수시 교육은 있지만 정기 교육은 없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